안녕하세요. 보험조각가 최적의 설계팀 김득기 팀장입니다. 오늘은 30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합리적으로 보장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만든 최근 트렌디한 조각한 설계도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보험 선택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분들은 아직 건강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는 보험을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 건 싫고 보장은 충분히 챙기고 싶어 하시죠. 중요한 건 30대부터는 나이가 한 살씩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험료를 낮추고 보장은 알차게 채울 수 있는 현실적인 꿀팁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시 매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해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꿀팁은 30대라면 일반 성인보험보다는 청년보험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30대의 경우 성인보험과 청년보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매월 내는 보험료 자체가 청년보험이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세 여성, 20년나 90세 만기, 직업 1급수 기준 암 3천만원, 뇌혈관 1천만원, 허혈성 심장 1천만원을 설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인보험은 월 5만원대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지만 청년보험은 월 5만원대 정도로 더 낮게 산출됩니다. 보장은 똑같이 가져가면서도 보험료는 절약되는 구조라는 뜻이죠. 또 하나 장점은 보장 한도를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인보험은 암진단비가 한 증권당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청년보험은 최대 1억 원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특약에서도 보장 금액을 더 높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증권 안에서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청년보험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납입 면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중 암이나 특정 질환 진단 시 앞으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성인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한정되는 반면 청년보험은 암은 동일하되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포함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지내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중대질환이 발생했을 때 납입 면제 범위가 넓은 쪽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더라도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비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 동안 들어가는 여러 부수적인 비용들까지 고려하면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따라서 흔히 발생하는 중대질환에 대해 치료비와 요양기간을 감안한다면 진단비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3대 질환 진단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암을 크게 나누면 일반암과 유사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반암이에요. 일반암은 유사암이나 소외감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을 보장하는 개념이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암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 점에서 찾으시죠. 그런데 회사별로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유사암과 소외감의 구분을 알아야 해요. 소외감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분류하는 항목이고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적은 암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사암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구분해 두는데요. 이 안에는 생식기암이 빠져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소외감에는 생식기암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일반암이라도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유사암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 금액 때문인데요. 보통 유사암은 일반암 대비 진단비가 낮게 책정됩니다. 일반암의 20% 정도 구성할 수 있죠. 따라서 큰 금액의 진단비를 원하신다면 유사암보다는 일반암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고해감이라는 분류도 있긴 한데 이 역시 일반암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암만 잘 준비하면 굳이 따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별로 특정암을 지정해 추가 진단비를 주는 구조도 있긴 하지만 실제 설계해보면 보험료 대비 보장료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일반암 중심으로 보장폭을 넓게 가져가되 유사한 분류 차이와 회사별 세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건 30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한 암 진단비 일부 내용인데요. 암 진단비를 구성할 때는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대부분의 암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해감 역시 별도로 넣지 않아도 일반암 진단비 안에서 함께 보장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 가능합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은 약 39.1%, 여성은 약 36%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즉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 정도로 암을 경험한다는 뜻인데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죠. 여기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까지 더해본다면 3대 진단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욱 커집니다. 암은 영세를 제외하고 39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40세 이후부터는 꾸준히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60세 이상부터는 심장질환, 코로나를 제외하면 상위 사망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뇌혈관 질환 역시 5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꼭 챙겨야 할 보장은 바로 심장 관련 진단비인데요. 그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핵심입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단순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혈심증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보장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병할 경우 치료비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미리 대비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심장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면에 혈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죠. 보통 혈심증이 악화되면 혈관이 더 막히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질환은 서로 연결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자체가 없던 시절에 준비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혈심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해당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보험을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범위가 더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보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종종 심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 질문을 주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보험료 대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준비해도 좋지만 최소한 혈심증까지 보장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잘 갖추셔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년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함께 구성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뇌 관련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뇌혈관 진단비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뇌출혈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은 물론이고 그 외에 빠져있는 여러 항목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대표적으로 보장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뇌동맥류란 뇌 속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말하며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는 발견 즉시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만약 뇌출혈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만 갖고 계신다면 뇌동맥류 진단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반드시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심장 관련 진단비와 함께 구성했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대 질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꿀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고지 할인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거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고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 표준형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3개월, 1년, 5년 단위로 병원 이용 이력을 고지했다면 건강고지 할인령은 여기에 더해 최근 10년 이내 입원 수술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만약 6년에서 10년 사이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전혀 없다면 구간별로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건이나 할인율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3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입의 90세 만기 조건에서 종합보험 설계를 하면 표준형 기준으로 월보험료가 약 95,085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65,151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매달 2, 3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무조건 표준형으로만 가입하기보다는 먼저 본인의 최근 6년에서 10년간 의료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 건강고지 할인형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표준형으로 진행하셔도 늦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꿀팁은 무해지 환급형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 표준형 보험은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일정 부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매달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는 조건이 있지만 표준형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나는 오래 유지할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은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지만 대신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만기 시점에는 두 상품 모두 환급금이 똑같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총 납입보험료에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보험료가 높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해지 환급형인지 표준형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른 채 가입하면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 네 번째 꿀팁은요. 진단비와 치료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진단비는 최초 진단 시 한 번만 지급되고 끝나지만 치료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고 진단비 위주로만 크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몇만 원대라면 뇌혈관 치료비는 몇천 원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진단비와 치료비 사이의 보험료 격차가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뇌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신 고객님들의 사례를 보면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차례, 세 차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후 가족보험을 구성할 때 진단비만 크게 넣기보다는 치료비를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30대에 보험을 준비할 때는 진단비만 강조하기보다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팁은 바로 조합 설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 한 회사에서 종합보험 형태로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 등을 모두 묶어 가입하거나 견적을 받을 때에도 한 군데로만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곳으로만 묶은 설계와 여러 회사를 나눠서 조합한 설계를 모두 검토해 본 뒤 고객님께 더 유리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은 빼고 꼭 필요한 보장만 여러 회사를 비교해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이죠.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여성 고객님께서 실손보험만 보유하고 계셔서 추가로 진단비 진단중심의 보장을 설계해드렸습니다. 여러 회사를 비교해보니 겉으로는 A사가 저렴해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 진단비는 A사가, 뇌혈관 진단비는 B사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는 C사가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A사, B사, C사의 장점을 조합해 설계하게 되면 한 회사에서만 구성했을 때 월 보험료가 39,670원이었던 것이 38,39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동일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매달 약 1,200원을 절약하게 된 것이죠. 이를 20년 납입으로 계산하면 약 29만원 가까운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어떤 설계사와 상담하느냐에 따라 같은 보장 조건에서도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 이상까지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특약의 보장 범위와 회사별 단가를 꼼꼼히 비교해 더 유리한 선택지를 찾아드리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한 100점짜리 설계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빼고 꼭 필요한 보장만 합리적으로 구성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재 가입 중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남성 설계안입니다. 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2천만원, 항암 방사선 약물 1천만원, 암주의 치료비 3천만원, 이대주의 치료비 2천만원, 질병 종수술비 20에서 1천만원, 양성 뇌종양 진단비 1천만원, 각막 이식, 5대 장기 이식, 조혈모 세포 이식 2천만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이와 같은 구성으로 D사의 남성 1급 기준 보험료를 보면 10세 4만원대, 20세 6만원대, 30세 9만원대, 40세 12만원대, 50세 18만원대, 이와 같이 연령대별로 적절한 보험료 수준에서 설계가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보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D사의 여성 1급 기준 보험료를 보면 10세 4만원대, 20세 6만원대, 30세 8만원대, 40세 11만원대, 50세 13만원대, 이 정도면 보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를 30만원, 50만원씩 내고 있다면 그건 어딘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대부분 불필요한 특약이 잔뜩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물론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에 보험이 거의 없어서 더 튼튼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암 진단비를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늘려도 괜찮습니다. 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가족력이 있어 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면 뇌랑 심장 쪽 보장을 더 강화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과도한 지출은 싫다 하신다면 공적 의료제도, 실손보험, 3대 진단비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보험들은 대부분 잘 몰라서 혹은 과한 욕심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저축도 재테크도 아닙니다. 그냥 소비이자 지출일 뿐이고요. 차라리 남는 돈은 저축이나 투자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저축도 하고 보장도 받는 상품이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휴대폰 요금을 낼 때 나중에 환급받는 걸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개인 상황과 원하는 보장 수준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치한다면 더 저렴한 보험료로도 충분한 보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도 납입해야 할 기간이 길다면 리모델링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최근 트렌디한 조각 설계안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때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가입 자체가 아니라 본인이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적정 보험료를 찾는 것입니다. 적정 보험료를 찾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시 매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해일로부터 1년입니다.